현재 시간 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덕호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천, 3천까지 왔어요. 그리고 어제 살짝 주춤하는 듯 했는데 오늘 이렇게 불꽃쇼를 보여주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SOS는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3천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고점으로 보느냐, 시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거든요. 일단 코스피 대형주들이 이렇게 오르는 가장 큰 이유, 개인들이 그냥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미 많은 각국들이 제로 금리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증시의 유동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주식을 산다는 것이 의의가 있을까?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고 접종에 대한 어떤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시점에 오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런 주가에 대한 어떤 강한 베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개인분들이 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기관들이 또 오랜만에 다시 매수가 강세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기대가 된다는 점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소개를 드린다면은 오늘 대형주들 중심으로 올라간 것도 필히 이상한 사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지금까지의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했는데 오늘 장만에 조금 예외로 어제 많이 팔던 기관들이 사고 있고요.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뭔가 기관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처럼 보여지는데 연초에 특히 개인들이 많이 산 대형주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접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정말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로 제가 10대 땐 코스피가 1,000, 20대 땐 코스피가 2,000. 올해 이제 제가 30세 들어가면서 3,000 들어왔다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왔던 회사들, 그런 대형 회사들, 뿌리 깊은 회사들이 더 강세가 나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감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누구나 들어봤을 때 알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어느 누구든 이 회사는 원래부터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지. 그러고 이제 실적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대표주들 위주로 중심 공략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친환경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쪽으로 집중이 몰리는 원인 중 한 가지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미들은 중소형주 좋아해.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그냥 우량주를 찾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돈을 벌어봐야겠다. 그냥 길게 가져가 볼래라고 하면서 대형주들을 또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늘어났는데 그럼 이 코스피 3천 시대에 소외받지 않으려면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개인적으로 김덕호 FA는 고점으로 보는지 시작으로 보는지 이도 궁금해요. 자, 저는 우선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주가의 회복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부담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도 필히 계실 텐데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라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나라 자체가 어떤 업종이 가지고 있고 이 업종들이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신다라면은 이와 관련돼 있는 대형주들을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이 굉장히 또 강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 대표주들이라든가 반도체 대표주들 이런 업종들은 반드시 한번 공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백신에 대한 어떤 접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우리가 제조업 지수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수급도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금융 지주사들의 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기 민감주도 선택을 하실 때는 기존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업종들이 명백하게 나왔을 때는 그 업종도 공략해 보면 하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코스피 3천 시대에서는 이 투트랙 전략을 아주 예리하게 운용하셨을 때보다 내년까지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피 3천은 시작이다라고 김덕호 FA가 전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눈에 띄는 대형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시면요. 오늘도 현대차 그룹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대글로비스를 갖고 와봤는데 이게 그냥 자동차 물류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백신 물류까지 담당을 하려고 하나 봐요. 백신 콜드체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사실화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설이에요? 우선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제 백신을 수송하는 관련해서 차량에 대한 어떤 개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지금 콜드체인과 관련돼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원인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백신이라는 어떤 초고속 작전에 대해서 이제 국내판 초고속 작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준비해야 될 건 사실은 백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K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얼마나 콜드체인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즉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배달할 차가 없다면 배달 민족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이제 1월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컨퍼런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시점에서 조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기대감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빠르게 회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실 때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백신이 정말 만들어졌고 상용화만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또 콜드체인 관련주들 분명히 눈여겨보신 투자자분들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근데 실적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지는 게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질 거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요. 그럼 이 역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환율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지요? 우선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살펴보시면은 네. 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직후, 그러니까 팬데믹이 선언됐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3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무려 90포인트 하방으로 바닥이 깨져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약달러 기조가 커졌다는 것이고 달러에 의존을 했던 해외 수출을 했던 업체들이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환율 문제가 오히려 현대글로비스에게는 사실상 핑계가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이번 환율 사태가 인해서 뭔가 해외 물류 쪽, 유통 쪽이 타격이 없었다, 오히려 유통 쪽은 선방했다라고 하지만은 환율이 떨어지고 유통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언택트 시대에 오히려 실질적인 해외 매출은 그닥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 타격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물류를 납품한다든가 이랬을 때 제조 설비 자체가 미국에 있는 공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린 거예요. 즉 우리가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물건 팔 곳이 없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초점을 두실 때는 결국은 실적입니다. 즉 미국의 어떤 자동차 업체들이 다시 한번 공장 가동하고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글로비스의 매출액이 다시금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특히 단순 물류 유통뿐만이 아닌 뭐 CKB라든가 이런 어떤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다 분명히 회복될 가능성이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오늘 장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조금 높게 상승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는 점. 다만 조금 보수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디까지나 오늘 7%까지 갑자기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또 차익 실현을 매물을 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으로 제가 21만 원 선을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손절 가격은 제가 19만 원 선으로 조금 짧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서의 움직임을 좀 기대하시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의 기다림들을 좀 더 노려보시자라는 의미에서 낮은 목표가와 그리고 낮은 손절가 제시드리겠습니다. 낮은 목표가, 낮은 손절가 21만 원, 19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만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도도 현대차가 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 순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에이다스라고 하면 만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자율주행의 대장주로 만도를 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이제 만도 자체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고 뭐 거의 이제 대표주 위주로 하면은 만도냐 한온 시스템이냐 굉장히 많은 옥석가를 이게 나왔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섹터 자체 전반적으로 산업이 회복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만도가 올라갔던 원인이 이제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첨단 운전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운전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휠에다가 말 그대로 축을 더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와이어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즉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공정을 만들 때 이 공정 자체가 훨씬 더 단순화되고 유연해지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있는 공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기차다. 그러면 배터리를 좀 더 큰 걸 들여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IT 부품들을 넣을 수 있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도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만도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리고 ECG 선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요즘 ESG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업한다면은 분명히 그 종목에 그 회사의 주가도 오를 것이다라는 뭐 환경 거버넌먼트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ESG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 친환경적, 그리고 S는 social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높은, 그리고 G는 governance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친환경적인 사업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배 권이 훨씬 강해야 됩니다. 즉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영업이익 부분이 회복이 빠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일 해봐야 돈 안 되는 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업 축소하게 되면서 회사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결국에는 회사에게 있어서도 흥망성쇠의 단계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히려 만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ESG 관련된 기업으로 선정이 또 된 바가 있던 것이 실제로 실적 부분을 좀 탄탄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우리가 과거에는 단순히 공장에서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팔고 이것이 이슈였다면 이제는 친환경 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실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봤을 때는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요구하는 방향과 ESG가 같다, 일맥상통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만도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들어가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오늘 장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최근에 만도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섹터들이 너무 빨리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 순환매가 돌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섹터 순환매가 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런 자동차 섹터들이 아직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되어 있다는 점. 앞서 코스피 3000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말씀드렸죠. 결국에 이제 목표가도 이번에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을 한번 안고 가시자라는 의미에서 72,000원 선을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다만 조정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진입을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숨 고르고 난 이후에 진입하시자는 의미에서 손절가 65,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72,000원, 목표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만도고요. 이번에는 하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친환경주들이 뜨거운데 하나솔루션은 블루웨이브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두석을 다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블루웨이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친환경주를 봐야만 되는 내용까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바이든 정권 하에 있는 민주당 상원들의 내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법안의 가속화를 위해서 이런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전의 어떤 대선, 즉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이 서로의 알력 다툼이 결국에는 어떻게 정치판에서 해석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기존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를 차지했을 때는 통과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체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결 부분이 속도가 너무 많이 늦어졌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처럼 이제 블루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초박빙 상태, 즉 50석을 차지한 공화당과 48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2석을 더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좀 뭔가 강한 어떤 여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민주당 손에 손을 들게 되면서 이제 친환경주들이 오늘 강세가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라지고 앞으로의 어떤 민주당 특성에서의 어떤 이제 국민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대국민 정책에 대한 어떤 호혜적인 혜택들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융주라든가 대다수 업종들이 상승을 많이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친환경주를 지금 대표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대웅자면 한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SK도 미국 기업에 1조 6천억 원 투자하면서 이쪽 수소,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한화솔루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지주사인 한화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 업체들이 지금 친환경주를 담아보고 있다. 혹은 친환경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것이 투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것이 투자의 개념보다는 당연시 해야 될 의무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것은 당연히 다분히 이제 앞으로 이걸 합니다. 이제는 당연합니다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은 전기차 탑니다, 수소차 탑니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 미래에는 전기차, 수소차란 말 없이 우리 그냥 자동차 탑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핵융합 발전차를 탑니다, 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서 뭐 핵융합 발전 섹터가 막 갑자기 주가가 오르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섹터 자체에 대해서 모멘텀으로 인식하시기보다는 성장주로 개념으로 보시면서 실적을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실적으로 연계가 얼마나 유연하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고평가인지 혹은 여기가 적정 평가인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다분하게 급하게 판단하시기보다는 길게 보시면서 접근하시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가격도 한번 볼게요. 좀 몇 주간 횡보를 하다가 오늘 또 강하게 쏘아 올렸잖아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네, 충분히 여력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지금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지금 오늘장에서 3천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도를 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테고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에도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또 기관이라든가 또 외국인 투자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서의 어떤 급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폭넓게 진입하시자는 의미에서 목표가 62,000원 그리고 손절가격 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갈 수 있다, 충분하다라고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2,000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해운 볼게요. 저희가 또 방송에서도 해운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지표로 운임지수 이야기를 했거든요. 벌크성 운임지수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대한해운은 이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BDI 지수라고 하죠. 발틱 해운 지수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곡물이라든가 원자재를 운임하는 그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원자재를 싣고 옮기는 데 있어서의 수수료가 올라갔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은 결국에 어떤 의미냐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원자재를 대부분 수출하고 있는 신흥국 시장 혹은 이머징 마켓에서의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BDI가 앞으로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즉 우리가 기존에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높은 것은 선진국들 중심으로 접종이 됐다라면은 이제는 백신의 양이 훨씬 더 많이 가속화되고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머징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들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운 지수는 좀 더 기대해 보실 만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영향들도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가 상승세가 좀 반납이 됐네요. 다른 종목들이 너무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대한해운에 대한 가격 전략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마찬가지로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비교적 한두 달 사이에서 주가가 오른 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로감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다만 여전히 해운지수에 대한 부분들의 회복세가 긍정적이고 특히 산업지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의 접근을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목표 주가는 충분히 4,200원 선 또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연중에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절가격은 3,300원으로 이전에 상승 여력의 전까지 반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소 쉬었다가 다시 상승 여력을 받고 회복될 때 진입하시자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4,200원, 손절가 3,300원으로 오늘 1시 30분 오후장의 상황실 들어봤고요. 김덕호 FA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